왜 지구는 초속 600km의 속도로 질주하는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구가 하늘의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사실 우주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 은하계 내에서 지구의 실제 운동 궤적을 깊이 탐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체 태양계와 함께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우주 비행은 우주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학적 가설에 따르면 우리 은하계 내에서 지구의 움직임이 우리 행성을 우주선, 우주 방사선에 노출시키고 나아가 생물체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유발하며 심지어 지구 생명체 대멸종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구의 태양 공전 궤도 변화는 지구의 생태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쳐 또 다른 빙하기와 같은 재난적인 기후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의 운동 법칙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주 공간에서 인류의 위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단서를 찾아 더 거대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은하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 것인지 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안정적으로 비행 중인 비행기에 앉아 있습니다. 비행기는 일정한 속도와 고도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기내에 있는 당신은 자신의 비행 속도를 전혀 가늠할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시점에서는 마치 창밖의 세상만이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이 비행기가 정지해 있는 그들에 비해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 개념은 1632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저서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두 주요 세계관에 관한 대화에서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갈릴레이 불변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원리의 핵심은 운동에는 절대적인 기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립 가능한 여러 기준계가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연구 대상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이 지구, 나아가 전체 태양계의 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해답을 찾는 첫걸음은 우리의 관측 시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태양계 내부에서 관측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모습처럼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더 거대한 규모로 넓히면 완전히 다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전체 태양계가 나선형 궤적을 따라 광활한 은하계 속을 쉼없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태양계 내 상대 운동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단연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완벽한 원형이 아니라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형입니다. 이는 곧 지구가 공전 궤도상의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도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가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위치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태양과 가장 멀어지는 위치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이 두 위치는 일정한 주기로 나타납니다. 지구는 매년 대략 1월 3일경에 근일점에 도달하고 7월 4일경에 원일점에 도달합니다. 이 점은 날씨의 계절적 변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태양계 모식도에서는 태양이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행성들이 그 주위를 공전합니다. 하지만 이는 태양계 전체 운동을 완전히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사실 행성들은 그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중력으로 태양을 끌어당겨 태양의 위치를 미세하게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거대 가스행인 목성과 토성에 중력은 태양과 지구에 특히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며 지구 궤도의 모양과 방향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설령 목성과 토성이 대략 일직선상에 위치하기만 해도 그들의 중력이 중첩되어 태양계 내의 모든 천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외행성 섭동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 궤도의 이러한 미세한 변화들이 계속 누적되어 궁극적으로 지구의 기후와 전반적인 환경에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밀란코비치 주기입니다. 밀란코비치 주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입니다. 지축의 기울기는 22도에서 24.5도 사이를 오가며 변동하는데 한 번에 완전한 주기를 마치는데 약 4만 1천년이 걸립니다. 지축 기울기의 변화는 태양 복사가 지구의 여러 지역에 도달하는 총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빙하기의 도래 시기와 덮이는 범위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주기 법칙을 바탕으로 일부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비교적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에 새로운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으며 수만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현재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 변화가 지구의 자연적인 기후 주기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미래 빙하기의 정확한 도래 시기와 영향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태양계 내에서 지구의 운동 패턴은 이미 충분히 복잡하지만 은하계 내에서의 운동 궤적은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우리 은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별, 가스, 먼지를 포함하는 극도로 거대하고 복잡한 천체 시스템으로 지름이 10만 광년이 넘습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체적인 회전입니다. 마치 거대한 회전하는 바람개비처럼 나선팔이 전체적인 회전에 따라 끊임없이 뻗어나갑니다. 바로 이러한 회전 덕분에 은하계 내의 별과 가스들이 모두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따라 은하 중심을 공전하게 됩니다. 지구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 중 하나에 위치해 있으며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에서는 우리는 단지 몇몇 천체들의 중력 영향만 고려하면 되고 태양이 이 중력장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진 천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의 중력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에는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진 천체가 없으며 모든 천체는 다른 모든 천체가 공동으로 형성한 전체 중력장 속에서 운동합니다. 이로 인해 은하계 내 천체들의 운동을 추적하는 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은하계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 또한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초속 약 230km이며 한 번에 완전한 공전을 마치는데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이 기나긴 우주 여행은 태양과 지구를 은하계의 다양한 영역으로 가로지르게 이끌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 환경 속에 우리를 놓이게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현상 하나는 우리 은하 안쪽 영역에 있는 별들의 공전 속도가 바깥쪽 영역에 있는 별들보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하 중심에 가까울수록 물질의 질량이 더 크고 발생하는 중력 또한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도 차이는 태양계 내에서 태양에 가까운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더 빠르다는 법칙과 일치합니다. 은하 중심에 대한 태양의 상대적인 운동 속도를 측정하려면 우리는 막 형성된 젊은 별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별들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탄생할 당시에 원래 궤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후 우리에 대한 이 별들의 평균적인 운동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태양의 운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추산해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초속 약 5km의 속도로 앞으로 이동하며 초속 약 8km의 속도로 은하 중심을 향해 다가가고 동시에 초속 약 7km의 속도로 위쪽, 즉 은하면 밖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아 보이는 특유 운동 속도는 태양과 태양계가 은하계를 가로지르는 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하 중심을 도는 태양의 공전 궤도 역시 완벽한 정원형이 아닙니다. 궤도는 약간 납작한 타원형이며 동시에 은하면의 위아래로 진동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완전한 상하 진동을 마치는 데에는 약 6천만 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운동은 은하계 내 다른 별들, 가스구름, 그리고 암흑물질의 중력에 공동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는 은하면 중심보다 수십 광년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은하면 중심의 정확한 위치를 완벽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위쪽보다 아래쪽에 물질 총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은하 원반의 중력은 우리가 위로 향하는 속도를 지속적으로 늦춥니다. 앞으로 수백만 년이 지나면 우리는 은하면 중심에서 약 300광년 위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위를 향한 운동은 완전히 멈추고 우리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직 진동은 결코 단순한 신기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시바 가설, 시바 하이포테시스를 지지하며 이 진동이 지구 역사의 생물 대멸종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원반 중심부는 별의 밀도가 훨씬 높고 별들이 뿜어내는 방사선도 훨씬 강해서 태양계에게는 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 나선팔의 운동 메커니즘은 현재까지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이론에 따르면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 한 가지 요소는 국부은하군 내 다른 은하들의 중력입니다. 국부은하군은 우리 은하를 포함하는 은하들의 무리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밀도파의 존재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밀도파가 마치 연못의 잔물결처럼 은하 원반 전체에 퍼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밀도파는 별과 가스들이 나선팔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만듭니다. 태양계가 이 구역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환경과 생명체의 생존 조건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고밀도 구역을 지날 때 더 많은 우주 방사선과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지구의 기후와 대기 화학 성분, 심지어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태양은 결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이끌고 은하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만이 은하계에서 운동하고 있는 유일한 천체가 아닙니다. 우리 은하 내의 모든 별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은 고유운동 proper mo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유운동이란 천구상에서 별의 겉보기 위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관측 가능한 변이를 뜻합니다. 별의 고유운동은 태양에 대한 그들의 상대적인 공간운동에서 비롯됩니다. 보통 1년당 각초 r세컨드를 단위로 하여 1년 동안 별이 천구상에서 이동한 각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고유운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그들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와 운동 상태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의 구조와 역학적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으로 인접한 별들에 대한 지구의 상대적인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밤하늘에 보이는 이웃 별들의 겉보기 위치는 시간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시차, 패럴렉스라고 합니다. 시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1년 중 각기 다른 시기에 지구는 공전 궤도상의 다른 위치에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이웃 별들을 관측하는 시각도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특정 별의 시차 크기는 그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구와 가까운 별일수록 시차가 더 뚜렷하고 거리가 멀수록 시차는 희미해집니다. 천문학자들은 관측된 시차의 크기를 통해 이웃 별들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은하의 크기와 구조를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시차 외에도 이웃 별들의 고유 운동은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의 모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흐르면 별 자체의 공간 운동으로 인해 밤하늘에서 그들의 위치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는 곧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자리의 모양이 머나먼 과거나 먼 미래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거리가 가깝고 고유 운동량이 큰 별들, 즉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성들의 경우 이러한 위치 이동 효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가 은하계 내에서 보여주는 경이롭고 생생한 운동의 실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전체 우주의 규모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또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은하의 우주여행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의 다양한 대질량 천체들의 중력장에 의해 끊임없이 끌어당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은하는 국부은하군이라고 불리는 은하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54개가 넘는 은하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 역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국부은하군은 수많은 다른 은하군 및 은하단들과 함께 초은하단 내에 신비롭고 초밀집된 구역을 향해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이 바로 거대 인력체 Great Attractor입니다. 거대 인력체는 우리로부터 약 1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우주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수억 광년 반경 내의 모든 은하의 운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국부은하군은 현재 초속 약 600km의 속도로 거대 인력체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조차도 우주에서 지구의 궁극적인 운동은 아닙니다. 우리의 온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주 내의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팽창은 천체가 공간 속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계속해서 가속되고 있으며 은하들 사이의 거리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계층의 운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기준계로 삼아 전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상대적인 운동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복사는 빅뱅 우주 대폭발이 남긴 여열로 온 우주 공간에 균일하게 퍼져 있으며 모든 방향에서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복사에 존재하는 미세한 요동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측정해냈습니다. 지구와 전체 태양계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대해 갖는 운동 속도는 초속 약 368km/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 이제 모든 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구는 결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며 이토록 복잡한 천체 운동 시스템 속에서 미세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일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행성의 운동은 그 복잡성만으로도 그 자체가 경이로운 우주의 기적입니다. 첫째, 우리 행성은 눈부신 태양의 주위를 수십억 년 동안 우아하게 공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속한 태양계는 엄청난 속도로 광활한 은하계를 가로지르며 그 뒤로 나선형 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은하는 국부은하군이라는 은하 집단에 속해 수많은 이웃 은하들과 함께 우주에서 거대한 중력에 춤을 추며 신비로운 거대 인력체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주 규모의 이 팽팽한 중력 끌어당김은 국부은하군이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찍이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은 획기적인 발견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우주 자체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팽창은 은하들이 서로 놀라운 속도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구는 결코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닙니다. 지구는 거대한 우주 그림의 일부이며 절묘하고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우주운동 네트워크의 한 고리입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한 남먼지에 불과하지만 우리 행성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는 이 거대한 우주 퍼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각입니다.